네, 안녕하세요. 오늘 이 시간은 학술적 글쓰기, 도서관 자료 찾는 법에 대한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대학 리포트는 스스로 생각하는 힘을 키우는 훈련이라고 앞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자신의 생각을 어떻게 자료로 정당화시키는지 보는 거라고 했습니다. 자료를 어떻게 다뤄야 하는지를 배우는 기초 훈련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우리가 앞으로 써야 할 리포트는 과제를 낸 담당 교수에게 자료로 자신의 생각을 정당화시키는 과정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도서관에 수장되어 있는 자료 가운데 내 생각을 지지해주는 자료를 찾아야 합니다. 자, 이 작업 흐름도에서 보는 것처럼 우리가 찾아야 할 자료는 우리 생각을 입증해주는 자료뿐 아니라 우리 생각을 반대하는 자료도 찾아야 합니다. 이걸 꼭 기억하세요. 앞에서도 우리가 계속 논의의 깊이, 또 이런 얘기 했었죠. 폭과 깊이를 넓게 하려면, 더 잘 설득할 수 있으려면 내 생각을 입증하는 자료뿐 아니라 반대편의 생각을 다룬 자료도 읽고 그들의 주장도 알고 내가 생각하는 것들을 그들이 어떤 식으로 반박을 하는지를 알아야 보다 설득력 있는 글을 쓸 수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주어진 과제에 대해서 내 가설을 만들죠. 그런 가설을 입증할 자료를 모으고 반박하는 자료도 모으고 그러다 보면 수정 보완이 되는 것이 당연합니다. 이건 아주 당연한 과정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번 마지막에 쓸 리포트의 주제를 가지고 미리 제게 논증을 써달라고 말씀드렸었죠. 그리고 친구들이 거기에 대해 또 논평을 했습니다. 지난주에 논평을 했고 그것들을 또 이제 받으실 거예요. 받아서 또 그 사이에 또 여러분이 각자 또 자료들을 더 읽고 계실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그러다 보면 소정 보완 되어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본인의 생각이 수정되고 보완되고 그러다 그렇게 정리되어서 논증으로 또 만들고 논의에 사례 붙여 리포트를 만들게 되죠. 각 전제에 근거되는 자료를 차례로 제시하고 또 각 전제에 대한 반론을 예상하고 예상되는 질문을 답하기 위한 자료도 준비해서 제시하는 이런 여러 가지가 이제 리포트를 만들어내는 하나의 과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자료가 일단 필요하죠. 언제 어디에서 무엇을 어떻게 찾을까 고민을 하실 텐데 먼저 무엇을 찾을지 내 질문을 만들어야 합니다. 저희가 앞에 수업에서 형식적 요약의 현안 문제를 찾아야 한다. 현안 문제를 어떤 글에서 현안 문제를 찾고 어떤 질문을 찾고 어떤 질문에 대한 어떤 답을 어떤 주장을 이 작가가 하고 있는지 저자가 하고 있는지를 찾아라 이렇게 말씀드렸죠. 그것처럼 여러분이 어떤 자료를 찾으려면 나의 질문이 있어야 합니다. 어떤 질문을 가지고 자료를 찾을 것인가. 이게 그물이에요. 이 그물을 바다에 던져야 고기가 낚아집니다. 여러분이 질문 없이 고기를 어떤 자료를 낚을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일종의 키워드가 중요합니다. 그 질문에는 키워드가 들어가거든요. 그 질문 전체로 검색을 하시지 마시고요. 그 질문에 있는 키워드를 핵심어를 가지고 여러분이 낚시를 하시는 겁니다. 검색을 하시는 거예요. 이걸 항상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처음부터 많은 검색어로 검색을 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일단 하나, 두 개를 먼저 가지고 검색을 하시는 거고요. 그러니까 내 질문에 중요한 단어 두 개를 정도로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언제 어디에서 어떻게 찾을 것인가? 어떤 자료가 필요한지, 나는 얼마나 이미 알고 있는지, 또 현재의 추이를 알고 싶은 건지, 사례 아니면 파생 질문, 내가 진짜 뭘 알고 싶은 건지를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책을 찾고 싶은 건지, 저널을 찾고 싶은 건지, 학위 논문을 찾으려는 건지, 통계 자료가 필요한 건지. 자, 도서관 서가를 훑어보는 방법이 있겠죠. 와서 그리고 데이터베이스를 검색해 보실 수도 있을 거예요. 책 저자 이름을 어렴풋이 알고 있다면 더욱더 그 저자 이름을 찾아볼 수가 있겠죠. 그 도서관 직원이나 사서한테 물어볼 수 있죠. 이런 주제의 책들은 어느 쪽에 있나요? 뭐 이렇게요. 그러면 저희가 안내해 드리죠. 예, 뭐 기독교 윤리에 대한 책은 여기서 보십시오라든가 아니면 십계명에 대한 책은 이곳에서 보십시오. 이렇게 저희가 안내해 드립니다. 그럼 그 도서관 그쪽 서가를 훑어보시면 또 거기서 여러분이 또 발견하실 수도 있고요. 또 인터넷 검색 엔진에서 검색해 보는 방법도 있겠죠. 요즘은 구글이나 네이버나 이런 데서 사람들이 검색어를 넣어서 검색을 또 시도하면서 연구를 시작하는 경우들이 많죠. 근데 될 수 있으면 여러분이 이제 학술적인 글을 쓰실 때는 인터넷 검색 엔진보다는 데이터베이스를 검색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자, 선배, 친구, 교수님들한테 물어보는 것으로 시작할 수도 있겠죠. 그리고 아니면 저희 도서관 홈페이지에서 책을 검색을 해보는 걸로 시작할 수도 있겠죠. 책 제목을 알고 있다면 책 제목을 넣어볼 수도 있겠고요. 자료에는 굉장히 다양한 종류가 있습니다. 1차, 2차, 3차 자료로 나눌 수가 있겠는데요. 여러 가지 그 자료 나누는 방법들이 있지만 이번에는 제가 3가지로 나눠서 설명하는 거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자료의 용도에 따라서 첫 번째 이제 근거를 찾을 때 주로 사용하고 설명에 주로 사용하는 1차 자료는 객관적 사실 자료 자체예요. 해석을 포함하지 않아요. 그래서 뭐 조선왕조실록에 기록된 실화라든가 아니면 어떤 기록 영상이라든가 통계 자료면 측량 자료, 뭐 그 도표 그래프 같은 거 아니면 어떤 사건 사고에 대한 뭐 목격담, 증언 이런 것들 다 어떤 팩트죠. 그냥 담담하게 그냥 사실을 기록해 둔 거예요. 데이터예요. 자, 이게 2차 자료 같은 경우는 그 해석이 들어간 자료입니다. 1차 자료를 분석한 책, 논문, 어떤 1차 자료에 대한 그 데이터에 대한 해석이 들어간 자료. 그래서 특정 주제에 관한 입장이 들어있죠. 자, 그래서 다른 연구자에게 배우려고 할 때 2차 자료들을 보죠. 최근 연구 동향이 어떤가, 또 어떤 사건에 대해서 어떤 견해가 있는가, 그리고 어떤 연구와 분석을 한 모델, 설득, 자, 이런 것들에 주로 사용을 하고, 전문가용이죠. 2차 자료는. 비전문가는 읽기 힘들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해석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자, 3차 자료 같은 경우는 2차 자료를 바탕으로 비전문가들이 읽기 쉽게 만든 그 자료들을 3차 자료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백과사전, 신문, 잡지, 일반 대중에게 기획된 도서 이런 것들이 다 이 3차 자료에 해당하고요. 근데 주제에 대해 지나치게 단순화시켰기 때문에 읽기 쉬운 반면에 또 심지어 왜곡되어 있을 수도 있어요. 너무 심플하게 표현하다 보면 그러니까 그 복잡한 뒷얘기가 다 들어가 있지 못해서 오히려 그걸 이해하는 데 한계가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주제를 개괄적으로 훑어볼 때 사용할 수 있겠죠. 비전문가용 자료들이 여기에 많이 해당됩니다. 자, 이렇게 자료의 종류를 볼 수 있겠고, 자, 그래서 구체적으로 3차 자료를 보면 주제를 개괄적으로 훑어볼 때 사용한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백과사전, 신문, 잡지, 일반 내중에 기획된 도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런 것들이요. 좀 쉬운 책들이죠. 읽기 쉽고. 자, 2차 자료 아까 설명드렸어요. 1차 자료 분석한 책들이다. 자, 특정 주제의 논의에 사용되는 개념, 용어, 이론들을 볼 수 있다.
어떤 주제에 대한 입장, 그 입장에 정당화된 논증을 발견할 수 있다 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학술지, 학위 논문, 또 어떤 주석서들, 여러 가지 이런 전문적인 전문 서적들이 2차 자료에 해당합니다. 자, 그리고 1차 자료는 근거를 찾을 때 주로 사용하고 설명에 주로 사용되는데 객관적 사실 자료 자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아까 제가 많이 설명드렸죠. 이런 예가 있어요. 그 주기철 목사님이 했던 설교, 그분의 강해, 이런 것들이 그냥 그대로 나와 있는 거, 또 어떤 통계 자료, 어떤 사진 등등 개인적인 기록, 어떤 연구에 대한 연구 보고서, 이런 것들. 자, 그래서 1차 자료를 보면 방금 제가 보여드렸는데 성경 헬라 원문이라든가 존 웨슬레가 쓴 저작이라든가 임노선 목사님에 대해서 내가 연구를 하겠다. 그러면 이거 임노선 목사님의 저작은 1차 자료가 되겠죠. 어떤 팩트가 그러니까 해석이 들어가 있지 않잖아요. 임노선 목사님에 대해 내가 연구를 하는데 임노선 목사님의 책이다. 그러면 그분의 책 자체가 1차 자료가 되는 것입니다. 근데 만약에 내가 어떤 선교에 대하여 자료를 찾고 있는데 임노선 목사님의 아까는 지구촌의 나의 목장이다 이런 책 같은 경우는 3차 자료가 될 수 있죠. 지구촌을 상대로 한 어떤 선교의 그 일화들을 읽으면서 선교란 게 이런 거로구나 라고 좀 쉽게 읽혀질 수 있을 거예요. 그런 거는 임노선 목사님의 저작이 어떤 그 연구 주제에 따라서 내가 어떤 연구 주제를 갖느냐에 따라 1차 자료가 될 수도 있고 3차 자료가 될 수도 있습니다. 같은 하나의 책이 앞에 보여드렸던 지구촌은 나의 목장이다. 맨 아래쪽에 그 오른쪽 구석에 있는 그 책이요. 이 책 같은 경우 내가 그 임노선 목사님을 연구할 때는 1차 자료로 쓰이겠지만 어떤 선교라는 주제에 대해 연구할 때는 3차 자료의 역할을 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차 자료 같은 경우는 사실을 해석할 때 사용하고요. 그러니까 그걸 가지고 내가 이제 해석을 붙이는 거죠. 그래서 뭐뭐한 자료는 뭐뭐한 입장을 지지합니다, 반박합니다라고 그렇게 가지고 얘기를 할 수가 있고 2차 자료 같은 경우는 다른 연구자의 해석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분의 이러한 자료에서 이런 입장은 내가 거기에 동의한다거나 받아들일 수 없다거나 옳을 수도 있지만 뭐뭐 하기도 하다라고 제한적으로 동의할 수 있겠죠. 그리고 어떤 점을 제외하면 받아들일만 하다 이렇게 내가 서술할 수도 있겠고요. 그리고 2차 자료에 대한 그 해석에 대한 내가 동의하거나 반대하거나 제한적으로 동의하거나 이런 어떤 하나의 입장에 들어가서 그 자료를 언급하게 되겠죠. 3차 자료 같은 경우는 주제를 개괄적으로 훑어볼 때 그 연구 과정의 첫 단계로 활용하기가 쉽습니다.